지금 이 시각 여러분들이 주목하는 뉴스 만나보겠습니다. 2018년과 2019년 잇따라 아기를 낳고는 다음 날 살해해 자택 냉장고에 수년간 유기해온 30대 친모가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경찰은 당초 적용했던 영아 살해죄보다 처벌이 무거운 살인 혐의를 적용했는데요. 살인 방조죄로 입건했던 남편은 뚜렷한 혐의가 없다고 보고 불송치했는데요. 납득이 어려운 남편 행동에 대해선 추후 검찰이 보완 수사를 요구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신선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수원 냉장고 아기 시신 사건의 피의자 30대 고모 씨가 외투로 얼굴을 가린 채 경찰서를 나섭니다. 취재진 물음엔 말 한마디 없이 호송차에 오릅니다. 아이들 왜 살해하셨습니까? 진료 기록에 남편 이름이 있던데 본인이 쓴 겁니까? 숨진 아이들에게 하실 말씀 없으십니까? 경기 남부경찰청은 2018년과 2019년 잇따라 아기를 낳고는 모두 이튿날 살해해 자택 냉장고에 보관해온 고 씨를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경찰은 당초 적용했던 영아 살해죄보다 처벌이 무거운 살인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영아 살해죄는 경제적 어려움 등의 요건이 충족돼야 하는데 아기들을 살해할 정도로 어려운 건 아니었던 걸로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고 씨는 앞서 낙태 비용이 부담돼 범행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사체 은닉 혐의도 적용됐습니다. 다만 경찰은 살인 방조죄로 입건했던 고 씨 남편은 뚜렷한 혐의가 없다고 보고 불송치했습니다. 메신저 대화 내용을 볼 때 무심한 성향으로 드러난 남편은 1차 범행 땐 아내의 임신 사실도 몰랐고 2차 범행 땐 낙태했다는 아내 말을 믿었습니다. 냉동실에 시신이 있다는 생각도 못한 걸로 조사됐습니다. 출산 당시 남편이 서명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는데 고 씨는 자신이 대리 서명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상식적으로는 납득이 어려운 남편 행동에 대해선 추후 검찰이 보완 수사를 요구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경찰은 아기 장례 비용과 시신 안치 비용 지원을 검토하는 한편 지자체와 협력해 남은 세 자녀를 도울 방안도 모색할 방침입니다. 연합뉴스 TV 신선재입니다. 서울 강남의 대형 학원을 대상으로 한 국세청 세무조사가 학원과 일타 강사들로까지 확대됐습니다. 알려진 연봉만 200억 원 이상, 가장 돈을 많이 버는 88년생이라는 별명이 붙을 만큼 사교육 강사 중 가장 큰 수입을 올려온 현우진 씨를 포함해 대형 학원 일타 강사들의 국세청 세무조사가 시작됐습니다. 정부와 여당이 사교육 이권 카르텔이라고 비난한 뒤 압박 수위가 계속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재동 기자입니다. 메가스터디의 대표 수학 강사 현우진 씨. 지난해 현 씨의 은퇴 시사 발언 하나로 메가스터디 교육의 주가가 폭락했을 만큼 업계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가진 스타 강사입니다. 알려진 연봉만 200억 원 이상, 가장 돈을 많이 버는 88년생이라는 별명이 붙을 만큼 사교육 강사 중 가장 큰 수입을 올려왔습니다. 메가스터디와 시대인재 등 유명 학원 대상 동시다발 세무조사에 착수한 국세청은 현 씨를 비롯한 대형 학원 일타 강사들을 상대로도 세무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역시나 사전 예고 없이 이뤄진 특별조사입니다. 이들이 사교육 시장에서 걷어들이는 고액의 강의료와 교재 판매비, 경비 처리 등을 제대로 신고했는지 등에 대해 집중조사가 예상됩니다. 예고 없이 이뤄진 조사긴 하지만 세무당국이 대형 학원의 수익 구조를 훑어보기 시작한 상황에서 업체와 존속 계약된 스타 강사들의 세무조사는 사실상 예정된 수순이었습니다. 업계에서는 현 씨를 비롯한 몇몇 스타 강사들이 SNS에 윤석열 대통령의 수능 출제 관련 발언에 비판성 글을 쓴 것에 대한 보복성 조치 아니냐는 볼멘 소리까지 나옵니다. 학원에는 다 명시 되어 있는 부분, 요즘에는 현금 영수증이든 카드 결제든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냥 일단은 조용히 있는 거죠. 세무조사에 이어 교육당국의 대형 학원들을 대상으로 한 합동점검, 공정거래위원회 조사까지 예고된 가운데 사교육 시장에 대한 압박은 갈수록 거세질 전망입니다. 연합뉴스TV 이재동입니다.
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도 최저임금을 정하지 못한 채 심의기한을 넘겼습니다. 노사는 정회와 속개를 반복하며 밤늦게까지 회의를 이어갔지만 최초안에서 2,590원의 간극만 재확인했습니다. 남은 시간을 고려했을 때 노사 양측은 7월 중순까지 타협안을 도출해야 합니다. 이견을 좁힐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김장현 기자입니다. 노동계가 협상 중단 이틀 만에 테이블에 복귀했지만 극적인 진전은 없었습니다. 노사는 정회와 속개를 반복하며 밤늦게까지 회의를 이어갔지만 최초안에서 2,590원의 간극만을 재확인했습니다. 의리 아닌 병으로 한계 상황에 내몰린 영세사업주들이 최저임금법을 준수하면서 떳떳하게 사업을 하도록 하려면 최저임금은 현 수준에서 동결되어야 할 것입니다. 박준식 위원장이 양측의 수정안 제출을 요구했지만 노동계는 수정안 요구가 부당하다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노사는 다음 주 화요일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지만 접점을 찾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입니다. 노동계 위원 1명이 해촉돼 노사위원 동수 원칙이 깨진 것과 최근 2년간 공익위원들이 제시한 최저임금 산식 활용에 대해 노동계가 격앙된 반응을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공익위원 산식은 최저임금 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생계비, 유사노동자 임금, 노동 생산성, 소득 분배율의 고려가 아닌 국민 경제 생산성 증가율이라는 경제적 기준만으로 최저임금을 정하게 됩니다. 이 절차를 감안해 7월 중순까지 최저임금안을 도출해야 하는 상황인데 삿바 싸움을 잠시 풀고 최저임금 재수정안 제시 여부를 고민하고 있는 양측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김장현입니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우려로 천일염을 확보하려는 수요가 늘자 정부가 비축 물량을 내놨습니다. 한 명당 천일염 20kg 한 포대만 살 수 있는 한정 물량임에도 구매 대기줄이 길었는데요. 오전 9시부터 판매가 시작됐지만 판매 시간에 도착한 사람은 이 천일염을 구경조차 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백화점 명품 오픈런을 연상케 한 판매 현장에 문형민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서울의 한 대형마트입니다. 물건을 사려는 대기줄이 길게 늘어섰습니다. 24시간 운영하는 곳인데도 이른바 오픈런이 벌어진 건 오전 9시부터 정부가 푼 천일염 비축품 판매가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한 7시 4분인가 됐죠. 줄을 서니까 내 차례가 59번이 된 거예요. 일어난 거는 뭐 4시부터 준비했지. 어떻게 뉴스 보고 이제 오늘 가야 되겠다 해서.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우려로 천일염을 확보하려는 수요가 늘자 정부는 비축 물량을 내놨습니다. 7월 11일까지 총 400톤이 풀릴 예정인데 시중 가격보다 20% 싸지만 한 명당 20kg 한 포대만 살 수 있습니다. 하루 100포 한정이에요. 100포는 저기 앞에서 마무리됐어요, 부인이. 한참 됐어요. 첫날 물량이 5시간 만에 완판되더니 둘째 날에도 판매 전에 일찌감치 소진된 겁니다. 판매 시작 시간에 도착한 사람은 비축 천일염을 구경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정부의 비축 천일염 판매가 시작되자마자 모두 동이 났습니다. 차마 구매하지 못한 소비자들은 일반 천일염으로 발길을 돌렸지만 이마저도 하루 물량이 다 나가고 없는 상태입니다. 9시 반에서 판다고 그래서 왔어요. 없는 것 같아. 정부는 7월엔 햇소금도 풀려 천일염 공급에 문제가 없을 것이란 입장입니다. 하지만 장마로 수급 차질이 예상돼 천일염 오픈런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입니다. 연합뉴스TV 문형민입니다. 폴란드의 쇼팽 콩쿠르, 벨기에의 퀸 엘리자베스 콩쿠르와 함께 세계 3대 콩쿠르로 꼽히는 차이콥스키 국제 콩쿠르에서 바이올린과 첼로, 성악 등 3개 부문을 한국인 음악가들이 석권했습니다. 바이올린 부문의 김계희, 첼로 부문의 이영은, 성악 부문의 손지훈이 각각 1등을 차지했는데요. 한국인이 차이콥스키 콩쿠르 기악 부문에서 우승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오주현 기자입니다. 리용인, 유žná Korea. 첼리스트 이영은 씨가 차이콥스키 국제 콩쿠르에서 1위로 호명되자 환하게 웃습니다. 이 씨는 3라운드 결선에서 차이콥스키 로코코 주제에 의한 변주곡과 쇼스타코비치 첼로 협주곡 1번을 연주해 호평을 받았습니다. I try to really
show some respect about his thoughts regarding his life. получает Kim Ke-hee. The first prize goes to China. 바이올리니스트 김계희 씨도 1위를 차지했습니다. 바이올린 부문 25명의 본선 진출자 가운데 유일한 한국인이었는데 가장 높은 평가를 받은 겁니다. 김 씨는 3라운드 결선에서 차이콥스키 바이올린 협주곡과 모차르트 바이올린 협주곡 5번을 연주해 높은 점수를 이끌어냈습니다. 그동안 한국인이 차이콥스키 콩쿠르 기악 부문에서 우승을 차지한 적은 없었는데 이번에 기악 2개 부문을 단번에 휩쓴 겁니다. 남자 성악 부문에서도 테너 손지훈 씨가 1위를 차지했습니다. 손 씨는 차이콥스키의 예브게니 오네긴, 로시니의 윌리엄 텔을 불러 압도적 점수를 받았습니다. 차이콥스키 국제 콩쿠르는 클래식 음악 분야에서 폴란드의 쇼팽 콩쿠르, 벨기에의 퀸 엘리자베스 콩쿠르와 함께 세계 3대 콩쿠르로 꼽히는 권위 있는 대회입니다. 다만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여파로 올해 초 국제음악경연대회 세계연맹이 회원 자격을 박탈한 바 있습니다. 연합뉴스TV 오주연입니다.